가족만을 위해 무리해서 가입했던 그 종신보험이 이제부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든든한 연금으로 변신합니다. 단순히 예전부터 있었던 연금 전환 기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비 차감 없이 냈던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으면서도 유족을 위한 사망보장까지 챙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매물단지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노후자금부터 상속세 재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내 증권 속 잠자던 종신보험을 효자로 바꾸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화로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하위권인데요. 심지어 선진국에 비해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런 현실을 반영해 죽은 뒤에나 받던 사망보험금을 살아서 유용하게 쓰도록 만든 게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연금 전환, 이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은 사업비를 차감한 해지환급금을 쪼개서 받는 구조라 낸 보험료보다 받는 돈이 적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금 전환을 만류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제도는 다릅니다. 일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묵혀뒀던 사망보험금을 손해 없이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매달 15만 1천원의 보험료를 내면서 사망보험금 1억을 받는 종신보험에 가입했어요. 20년간 납부한 총 보험료는 3,624만 원입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의 70% 유동화 제도를 활용한다면 냈던 보험료의 약 121%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기존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 시 사망보험금 기능이 아예 사라졌는데 유동화 제도는 남은 30%의 잔존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업비가 우선 제로입니다. 사업비 차감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고요. 거기다 꼭 연금으로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연금 말고 다른 서비스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서비스 중에는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에서 직접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한 금액을 요양시설 이용료로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이 요양비를 충당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또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전담 간호사 배정을 통한 집중 케어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 대상은 만 55세 이상의 종신보험 계약자이고요. 국가 지원 제도임에도 특이한 점은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격 요건은 계약 및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고 해요. 다만 보험계약 대출 잔액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이나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지급 총액이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 실질적인 연금 제도가 구축된 셈인 거죠. 여기서 다른 저축성 보험에 월 보험료까지 합산했을 때 15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고 합니다. 간혹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건보료가 인상됐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유동화 혜택은 비과세까지 되니까 실질적인 여러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느냐? 혹시 묵혀둔 문자 메시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아무래도 신설되는 제도이다 보니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분들께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해 준다고 합니다. 보통 국가제도는 직접 알아보고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이 유동화 제도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꼭 안 읽거나 저 아래 내려가 있는 메시지가 있나 꼭 확인해 보세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경제를 전당하는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자녀들과 가족의 생계가 위협될 걸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성해서 각각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사망보험금의 중요성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자녀의 뒷바라지가 아니라 나의 노후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는 최소한의 사망보험금도 남겨두면서 나를 위한 연금으로도 손해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납입 기간이나 계약 기간 때문에 유동화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비싼 종신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내고 종신보험을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액과 감액 완납 제도인데요. 보험료는 부담스러운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사망보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보험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의 가입 금액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의 종신보험이라면 이걸 5천만 원으로 줄임으로써 보험료도 함께 낮추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감액 완납 방법은 어쨌든 보험료를 내면서 적립한 해지환급금을 끌어다 쓰는 방법입니다. 해지환급금으로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를 대체 납부하면서 완납 처리하는 거죠. 감액 제도는 줄어든 보험료를 내면서 유지하는 방법이고, 감액 완납 제도는 보험료는 안 내면서 줄어든 사망보험금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두 번째, 정기보험 제도인데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 아이가 어려서 혹시 가장인 내가 일찍 죽었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정기보험은 사망보험금의 보장기간을 종신 만기가 아니라 20년, 30년으로 설정해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 5살 때 30년 납입에 정기보험 가입을 했다면 아이가 35살이 되면 자동으로 사망보험금 효력이 사라지는 거죠. 이 방법은 보험료가 일단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사망보험금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상의 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납입료의 기능입니다.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보험료 의무 납입 기간이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료와 납입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게끔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 기간 동안 사망보장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기능은 당장 보험료 낼 여력은 없지만 몇 달 뒤에는 생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해지환급금마저 다 소진되고 나면 강제 해지될 수 있어 기간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서 유동화제도 대상이 아닐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납입 기능이에요. 2010년 이전 종신보험들 중에는 확정금리가 3%를 넘는 5%, 7%짜리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신보험에 보험료를 더 납입하면서 높은 금리를 활용해 원금 회복은 물론 그 이상의 환급금까지 만들어낼 수 있죠. 추가 납입의 장점은 사업비를 능가하는 금액대로 돈을 불릴 수 있어서 해지 시에도 손해보지 않고 환급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 기능을 활용하기 전 꼭 신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중도 인출 기능입니다. 당장 지출해야 할 돈이 필요할 때 이자나 상환 의무 없이 해지 환급금에서 50에서 70% 정도를 땡겨 쓰는 방법인데요.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거나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내야 한다거나 수입 감소로 생활비가 부족하다거나 등등 다양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속세 지원 마련 방법이에요.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상당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을 잘만 활용하면 상속세 내려고 대출받는 일을 대비할 수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할 때조차도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종신보험 보험료를 자녀가 내고 있었다면 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 점을 잘만 활용하시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와 종신보험 보험료 절감하는 방법 3가지 및 사망보험금의 다양한 활용 방법 3가지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자님들의 보험증권에 있는 애물단지 사망보험금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손해보면서 해지하신다거나 보험료 부담을 느끼면서 유지만 하고 있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돈이 필요할 때는 중도 인출을, 보험료 부담을 덜고 싶을 때는 감액 완납이나 납입 유예를 적절히 활용해 보시면 지혜롭게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다가올 10월부터 시행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통해 그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쓴 보험료를 이제는 나의 당당한 노후 자금으로 되돌려 받으시길 바라고요. 보험원 가입하는 것보다 어떻게 유지하고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보험통역사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보험 상품 외에도 실생활에 도움되는 다양한 보험 정보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정보를 알아가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